자, 수증기 폭발은 이것도 뭐 그냥 내용을 참고로 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 물이 부피가 변하는데, 얘가 물이 동결하게 되면요, 전체 부피가 9%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병 그거 따지 않고 냉동실에 딱 넣으면 배가 빵빵해지잖아요. 그게 동결하게 되면 약 9% 정도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근데 얘가 증기화가 되면 1700배 정도로 나요. 그러니까 증기 폭발이 어마어마한 파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바뀌는 그 상태에서 1000에서 2000배 정도, 약 1700배 정도의 최적의 팽창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물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 H2O에 열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분리가 되는데, 특히 물은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소에 상당히 더 심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뜨거운 거와 물이 접촉하는 거를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 폭발은 저마온, 가연물 없이 상변화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물과 고열 물체 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로나 이런 뜨거운 내부 속에 물이 들어가는 거를 방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게차 있죠? 무게차 나오나? 여기 나오는 거야. 무게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스콘 싣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게 무게차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차들. 땡글땡글 돌아가는 차들. 여기에 이제 뜨거운 아스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스콘 주입할 때 이 바닥에 혹시 물이 있으면 아스콘을 넣는 그 순간에 얘가 수증기 팽창을 해갖고 아스콘이 다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물 떨어뜨려 보세요. 그냥 여기저기 막 튀어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그래서 뜨거운 그러니까 물과 뜨거운 고열 물체가 접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온 폐기물 처리할 때도 이 폐기물을 자연 건조한 상태에서 냉각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라는 거죠. 단지 이런 건 있겠죠. 철에 대한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 처리하는 거, 급냉시키는 거 있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물을 팍 집어넣고 냉각시킬 때. 이게 있다 보니까 어떤 금속을 녹여서 순행시킬 때도 사실은 물을 고열 물체에 갑자기 넣는 거는 좀 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지 주수 설비, 물을 이렇게 뿌리는 설비들이나 아니면 배수를 철저히 해서 물이 고이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열처리 급냉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건 별도 예외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만큼 수증기 폭발이 그만큼 위험하다. 물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동결했을 때, 상변화, 동결할 때는 9%에 대한 최적이 증가하지만 증기화되면 약 1700배, 17만 %,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물은 저마원 없이 자체로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가스 증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분진 방폭. 사실 분진 방폭이 주로 발생되는 게 어디냐면 밀가루 공장, 가루를 많이 취급하는데, 아니면 제약회사의 원료를 만드는 공장들, 이런 공장들에서는 분진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진의 종류는 공기 중에 연소되거나 열과 빛을 낼 수 있는 분진, 섬유, 먼지 등을 분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진, 섬유, 먼지 형태의 가연성 물질하고 공기가 혼합된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분진의 발화도는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11, 12, 13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발화 온도가 11이 가장 높고 그 13이 가장 낮습니다. 결국 뭐냐면 13 발화도가 제일 위험한 거죠. 온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가연성 분진, 특히 도전성 가연성 분진을 본다 그러면 11 같은 경우는 아연, 12 같은 경우에는 철, 13 같은 경우는 유황, 이런 것들이 그 분진의 발화도 분류로 볼 수 있고요. 분진의 폭발 위험 장소도 세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가스전기는 0종, 1종, 2종 돼 있잖아요. 근데 분진은 앞에 2를 덧붙이면 돼요. 20종, 21종, 22종 이렇게. 그래서 방법도 똑같습니다. 적용 장소는 20종 같은 경우는 항상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 특히 호퍼나 분진의 저장소, 필터 등의 내부, 항상 분진이 있는 장소. 21종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위험한 장소예요. 그래서 집진 장치나 백필터 배기구에 대한 그 주변. 22종 장소는 뭐냐면 정상이 아닌 비정상태. 환기 설비, 어떤 그런 배출구 주변이에요. 배출구. 사실 그 배출구 주변에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주변에 작업했을 때. 자, 그래서 이 분진 방폭 구조는 크게 4종류로 구분을 해요. 4종류. 그래서 내압, 몰드, 본질, 압력 이렇게 구분하는데 표시 기호가 조금씩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분진 내압 방폭 구조 잘 보시면 내압 방폭 구조가 D가 있었고요. 그리고 몰드가 M, 본질 안전이 I, 압력이 P잖아요. 가스 전기에선. 근데 분진에서는 얘 뒤에 더스트 D가 붙어요. D가. 그런데 유일하게 분진 내압 방폭 구조는 D잖아요. 얘만 TD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 주변의 분진 입자가 침입할 수 없게끔 구성되어 있는 게 분진 방폭 구조예요. 분진 몰드 방폭 구조는 점화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컴파운드로 덮은 구조. 똑같은 거죠, 뭐. 분진 안전 방폭 구조, ID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점화원 에너지 이하의 수준까지 어떠한 전류 전압을 제한하는 구조를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그리고 압력 방폭 구조, 분진 압력 방폭 구조, PD는 높은 압력을 가해서 밀폐함에 부속가스를 적용하는 방폭 구조입니다. 압력을 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교재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위험 장소별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아까는 이제 가스전기에서는 0종 같은 경우에서는 본질 안전, 2종 같은 경우에서는 비점화를 포함한 전체 다. 1종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요 시험 보실 때 복사해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하나씩 왔어요. 자, 위험 장소별 적용되는 분진 방폭 구조는 20종. 항상 위험한 데서는 내압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몰드 방폭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 제공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방폭 관련돼서는 가스안전협회인가?
뭐 고수도 뭐 하는 게 있고 또 그 소방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자료 자체를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 그 제공한 자료입니다. 자, 21종 장소에서는 20종에 적용되는 작용 구조 중에 구종을 포함한 상태에서 내압 본질 몰드인데 그 속에서 어떤 등급이 21, B21 요거예요. 그러니까 영종에서는 분진 내압 방폭 구조의 TD가 A20, B20인데 20종에서는 20종에 사용하는 장소를 포함해서 내압 방폭 구조도 A21, B21 요 등급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압 방폭 구조를 쓰긴 쓰는데 그 내부에서 좀 구분이 된다는 거죠. 본질 안정 방폭 구조도 IA잖아요. 근데 요 21종에서는 얘를 포함해서 IB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분진 몰드 방폭 구조도 MD 중에 MAD 등급은 영종이 됐지만 21종에서는 얘 포함해서 MPD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종 장소에서는 20종, 21종에서 사용하는 장소 다 적용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진 내압 방폭 구조 A 툴툴 B 툴툴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증기에서는 영종에서는 본질 안전 IA만 했었는데 분진 방폭 구조는 그거하고 조금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몰드 방폭 구조 그 안에서도 그 등급에 따라서 20종, 21종, 22종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건데 얘 기준은 KSC IC 61241-14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요건 제가 그 별도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진 폭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어떤 폭발력과 시간의 관계가 있어서 한 번 분진 폭발이 발생이 되면 폭발력이 이렇게 올라가요. 1차 폭발이라면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분진이 부상을 하면서 재폭발 2차, 3차 결국 뭐냐면 분진 폭발은 1차보다는 2차, 3차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번 빵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빵 일어나서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분진들이 다시 부양을 하면서 재폭발로 이어지면 2차, 3차가 더 위험하다. 물론 4차, 5차까지 위험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한계 있다면 다시 내려오겠죠. 표현 자체는 1차보다는 2, 3차의 폭발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방폭 설비를 갖다 놓고 어떻게 배선할 거냐. 배선. 그래서 그 전기 설비 방폭의 기본 조건은 가연성 물질과 지연성 물질이 혼합되지 않게끔. 가연성 물질은 말 그대로 이제 축에서 이제 타는 물건, 폭발할 수 있는 물건. 지연성 물질은 뭐냐면 산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연성 물질이니까 산소가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잘 타게끔. 그러니까 얘가 폭발이 잘 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물질. 그 지연성 혹은 조연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하고 전기 설비가 점화되지 않도록 설비 방폭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분위기 조성을 방지하는 방법은 누출되지 않게 하는 거죠. 가연성 물질 누출되지 않게. 특히 펌프 회전축에 뭐 틈사 같은 거 생기지 않게. 가연성 물질이 처리되지 않게끔 강제 회기나 옥에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에 대한 방폭화는 격리를 시켜서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설비를 기계적, 전기적, 온도적으로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아니면 점화 능력을 아예 본질적으로 억제하는 방법도 전기 설비의 방폭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방폭 지역과 가스 증기 방폭 지역과 분진 방폭 지역을 구분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스 증기는 0, 1, 2종으로 되어 있고, 그 분진 방폭은 20, 21종, 2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선 종류는 말해도 해당되는 배선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0종 장소는 본질 안전 회로로 배선하는 거고, 1종 장소는 본질 안전 내압 방폭 하는 케이블 배선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1종 장소에 적용되는 거 플러스 안전증 방폭 금속관 배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진 방폭 구조에서는 금속관이나 케이블 배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질 안전 회로 배선은 어쨌든 정상 이상 상태라더라도 점화원이 되지 않게끔 배선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압 방폭 구조에서의 금속관 배관은 어떠한 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외부로 확대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케이블 배선은 절연체가 손상되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결국 안정도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외피를 더 강하거나 아니면 보호관을 설치해주라는 거죠. 안전증 방폭 금속관 배관은 절연전선을 금속관 배관에 넣는데 안전도가 올라가 있는 금속관 배관에 넣어서 점화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배선의 특징을 놓고 실제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본질 안전 회로 배선 공사는 비본질 안전 회로로부터 정전 전자 유도를 받지 않도록 금속관에 넣어서 아예 차폐를 시키는 거. 결국 뭐냐면 비본질 안전 회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공사 방법을 해야 되고요. 내압 방폭 공사에서는 금속관 공사할 때 서로 간에 조립할 때 나사산을 조립하게 되면 접촉할 때 나사산이 5산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선 간의 화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실링이나 컴파운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방폭 스위치라고 하면 금속관 배관에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링이나 컴파운드 충진이 뭐냐면 여기에 휘팅유가 들어가요. 휘팅유. 요런 모양이에요. 휘팅유. 좀 더 해야 되나? 요런 휘팅유를 중간에 넣고 조립하거든요. 이거 내부는 이렇게 뚫렸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캡을 열면 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럼 배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배선이? 그럼 이 속에다가 실링이나 컴파운드 충전하는 거예요. 여기를 꽉 채워서 혹시 여기서 스파크가 발생됐을 때 이 금속관 바깥쪽으로 정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링이나 컴파운드 충전하는 거. 요게 이제 수직형 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실링, 피팅류가. 그런데 배관에 관계없이 뭐 수평 배관 할 때 다 이거 쓰는데 사실은 이거는 수직형 배관에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는 배관에서는 그 휘팅류 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갖고 뭐 여기저기 다 쓰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이제 수평형 배관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충진해서 이렇게 채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링이나 컴파운드를 충진해라. 가열성 부분은 내압 방폭형 플렉시블을 사용하고, 그리고 관 내부에 결로나 수분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드레인 밸브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닥트나 트레이에 설치하는데 절대 접속점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접속점. 그리고 안전증 방폭에 관련된 거는 전전선 또는 그 접속부를 금속관에 넣어 시공하는데, 그 금속관이 기계적, 전기적 안전도를 증가시킨 금속관이라는 거죠. 뭐 안전도 증가시켰으니까 뭐 두께가 좀 두꺼울라나요?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분진 방폭에서도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 상호관을 5쌍 이상 조립해라. 그리고 뭐 분진 침입 방지를 위해서 패킹을 사용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금속관 배관 공사. 케이블 공사에서는 강제관, 금속관에 넣어서 시공해라. 그리고 케이블에 고무, 플라스틱, 금속재 외장을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해줘라. 네. 그리고 폭발성 이외 분진 장소에서는 금속관이나 PVC 배관을 사용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본지 안전 방폭, 그 분진 방폭 구조에 대한 배선 공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폭 설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험 출제가 그것도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폭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고, 그리고 위험 장소를 가스 증기와 분진하고 분리해서 위험 장소를 구분합니다. 주로 발생되는 게 가스 증기 폭발 장소에서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되고 있는 방폭 구조에 대한 종류, 그리고 이거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본질안전 방폭 구조에서는 최소 점화 전류비, 내압 방폭 구조에서는 최대 안전 틈새 값이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기의 최고 표면 온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폭 기기에 대한 그 표시 기호를 보는 방법은 뭐 EX부터 시작해서 IP 외함 구조까지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특히 IP 구조는 땡땡, IP 구조는 기본이 땡땡이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얘 0에서 6이고 얘는 0에서 8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만약에 분진이다 그러면 그 고용물에 대한 크기가 얼마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물에 관련된 것은 입자에 대한 압력이 몇 도에서 살수했을 때 물이 침입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땡땡땡 추가 그 문자는 안전에 관련된 거 A, B, C, D. 손등이 들어가면 안 된다. 손가락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손에 공구를 줬을 때 공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손에 철사 같은 경우, 젓가락 같은 경우, 사실 그 유사한 공구가 뭐겠어요? 드라이버.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구조 갖고 있는 거. 다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등급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스 증기 방폭 구조의 공사 방법 아까 그 일반 본질 안전, 내압 방폭 구조, 안전증에 대한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분진 방폭 구조로 봤을 때는 분진 방폭 구조에 대한 위험도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방폭 구조에 대한 종류, 그리고 공사 방법. 네, 그래서 방폭에 대한 내용은 많지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폭발성 가스 폭발 한계나 뭐 수증기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 방폭에 관련된 게 이제 제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그 자료 보시면 아, 금방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잠깐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